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뇌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19강을 하겠습니다. 불교 심리학 중에서 불교 심리치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불교 이제 상담학이나 마찬가지인데, 심리치료, 이제 변화하고 수행하고 이런 것이 이제 스님이나 또는 임상심리학자가 이런 것을 자꾸 제시함으로써 환자한테 도움이 되게 하는 거. 그리고 불자라고 하면은 불교 상담학을 더 강조해서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불교하고 심리치료의 그 마인드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심리학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이완시킨다. 또는 편안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번뇌, 괴로움을 이제 완화시켜준다. 마음의 나쁜 괴로움을, 고뇌를 이제 풀어준다. 마음을 열어준다. 그러니까 이제 해탈 지경까지 일어나고 무아 상태면은 굉장히 좋은 상태가 치료의 이제 그게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심리학 또는 이것 이제 간단히 말해서 참선을 한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수행을 하다든가. 수행이란 말이 있는데 이건 도를 닦는다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불교 심리 치료에서는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괴로움을 제거하는데 수양이나 명상이나 참선을 하는 것이, 또는 어떤 면에서 그 불교적인 그런 단어를 안 쓰더라도 그냥 자아 성찰을 한다든가 반성을 한다. 자기가 어린애들이 일기장을 쓰면서 내가 잘했느니 못느니 자기하고 대화를 하는 그 노력이 바로 그것도 수행이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이 자기의 자아나 생각을 저기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그 발전하는 발달 심리학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겠습니다만은, 성찰을 한다든가 반성하든가 또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일어난다든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결국은 무아 상태를 유도하는데 상담의 이제 기술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것이 있다든가 막혔다든가 괴로움이 있다든가 번뇌가 있다든가 108번뇌가 있다든가, 아주머니들이 특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핍박을 받아온 여성들이 불교 신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불교의 철학을 공부할 때는 남성들이 조금 많이 관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또 의식 구조상으로 내 속성상으로 우리 국민성의 속성상으로 여자분들이 서러움을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부처님한테 하소연을 하든지 또는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기도를 해가지고 참회를 한달지 또는 호소를 한달지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도 있고 그러는데, 여하튼 종교적인 활동 그 자체가 절을 찾아간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찾아서 간다. 또는 천주교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고백을 한다든가 그런 행동들이 인간 생활의 어려운 점, 스트레스를 해소하러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어차피 신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행심리학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먼저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데의 그 개념이
개념의 법칙이 연기론이란 말을 내가 썼거든. 연기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잘 따져보고 그게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게 연기설입니다. 연기 또는 연기설. 그러니까 마음의 운동이란 말이죠. 연기란 말은 마음이 꺼졌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그런 생멸이랄지, 또는 원인과 결과, 또는 그 생각의 흐름을 작동시키는 그 메커니즘, 기제나 법칙이 연기론으로서 설명을 하면은 그게 이해가 된다. 그 연기론이라는 것은 과거의 불교 학자들이나 부처님께서도 다 아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그것하고 괴로움에서 번뇌를 제거해 가지고 무아 상태에 있으면 그게 이제 다르마 법이라고 지금 지난 강의에 이제 달마, 부처 다 같은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제 원래 고대 인도 말 또는 한문 또 우리나라 말, 그게 세 언어가 짬뽕이 돼 가지고 학자마다 그 시대마다 다르게 이렇게 주장하고 설법을 펴고 법을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서산대사가 어떻게 이야기했다, 원효대사가 어떤 걸 했다, 또는 뭐 파가 이제 뭐 조계종이 있고 뭐 무슨 파가 있다, 또는 대승불교가 어떻고, 소승불교는 상당히 책에 보니까 소승불교, 대승불교는 자기가 잘 잘하고 공을 들이면은 자기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소승불교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처님이 될 수 없다고 돼 있거든. 그 소승불교 뭐 버마나 또는 뭐 태국이나 할 때 스리랑카 그쪽에는 이지적이고 자비가 조금 없는 편이에요. 근데 대승불은 자비가 있다고. 자기가 부처님이 되니까 그 값어치를 하기 위해서는 잘 자비를 많이 베풀어야 되거든. 자비라는 그런 정신이 소승불교, 남방불교에서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이지적이고 그런 것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구라파나 미국이나 그런 데 보면은 소승불교가 전파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스턴 같으면은 이제 거기 미국 사람인데 이제 승려 스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도 구라파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태국에 그 스님이 있죠. 닉낫한인가? 그 조금 태국 말인가 뭐 베트남 말인가 뭐라 그 스님이 굉장히 이지적으로 구라파 파리 불란서에서 설파를 하는데, 그냥 그걸 듣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많이 느꼈는지 굉장히 서양에 없는 종교가 이게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깜짝 놀라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현재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식인층이 많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스턴이랄지 샌프란시스코랄지 캘리포니아랄지 그런 데는 이제 승려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절도 많이 있고 불교 절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좀 이해하면은 이제 범국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르마 중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사상제. 지난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사성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집멸토. 이게 이제 고라는 것은 이제 고생스럽다. 이제 번뇌. 이걸 이제 풀어주는 것이 이제 심리치료의 불교 심리치료에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번뇌라고, 괴롭고, 불행스러운 거, 부정적인 것을 풀어준단 말이야. 집착이란 말이야. 고집. 근데 확실히 이제 내 한문을 잘 몰라서 그런 건 이해가 좀 없어서 그러는데, 사성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근데 이게 굉장히 핵심이거든. 불교 심리치료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고생스럽고 번뇌가 있는 것을 집착하지 말고 없앤단 말이죠. 도를 닦는단 말이죠. 풀어준단 말이야. 마음을 풀어준단 말이야, 도가. 그런 이제 그 방법론이죠. 치료 방법론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원인론, 병인론. 그렇게 이제 복합된 이제 주장이거든요. 사성제. 그러니까 항상 사성제는 따라다닙니다. 심리치료에 있어서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나 불교 상담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조시조 교수가 바로 불교 상담학, 심리치료에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불교를 믿는 목적은 그 속세에 있는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불교의 고차원적인 그 의식을 도를 닦음으로써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죠. 일상생활의 문제점이나 번뇌나 괴로움이나 스트레스나 그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잘 순화시키고 정화시키고 그런 자가 심리 치료 방법이 이제 불교 심리 치료라고 이제 간단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성제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성제는 다시 풀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현실을 파악을 한다. 고라는 것은, 고생스러운 것은 현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진단하고, 그 뭐가 문제냐 이게지. 그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좀 열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목표를 어디다 두냐, 이거 없애야 된다, 제거를 해야 된다. 이게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 도를 닦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연구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런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모든 업이랄지 집착이랄지 그 잘잘못이랄지 그 업, 결과, 그 다음 원인, 그런 것을 잘 풀어준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업이 있기 때문에 업을 풀어줘야 된다고. 번뇌가 있으면 번뇌를 풀어주는 것이 이제 불교의 목표가 된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을 이야기하자면은 역시 이런 것을 분석적이고 이성적으로 잘 설명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서양 사람이라고.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인도에서부터 중국에서 그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그것이 유용성이 있고 경험을 하니까 유용성이 있다는 걸 안다고. 동양 사람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과학적이나 이성적인 진단과 처방은 서양 사람이 잘해요. 왜 그러냐면 나도 생각하고 우리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의료도 서양의 의학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의사가 되고 뭐 그런 거지. 사실 어디 샘물에서 뭐 땅을 파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역사의 그런 작품, 논문, 과학적인 사실, 팩트, 자료, 과학적인 근거 자료, 그런 것에 의해서 학문이 발전하고 종교가 발전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원래가 심리치료가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서양 심리학자랄지 그런 분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심리치료에 대해서 이제 책을 하나 만들었다고. 지난 한 40, 50년 전에 하나 만들었다고 이제. 많은데
동양의 심리치료에 대해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됐어요, 초기에는. 근데 나중에 20, 30년밖에 안 됐다고. 동양의 심리치료라는 그 항목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삽입된 거야. 서양 사람 학자들도 동양의 불교 심리치료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여기 상당히 의의가 있는 거다. 진짜 이거 우리도 배울만 하다. 그렇게 인정한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얼마 안 됐다고. 2000년대에 서양 학자인 로저 월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로저 월시라는 사람이 수행과 명상에 대한 치료, 심리 치료에 대해서 책에 그렇게 카테고리를 항목을 넣어서 동양의 심리 치료를 항목을 더 집어넣었다고 거기다가. 서양 사람인데, 서양 학자인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도교도 나오고 뭐 불교도 나오고 유교도 나오고 또 요가도 나오고.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소승불교에서 명상 같은 것을 많이 이제 서양에 많이 퍼뜨렸고, 거기에 상당히 과학적인 이제 뒷받침되는 관념이 이제 있는데 비교해서 대승불교 우리는 이제 자비가 중요하고 자기가 부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이게 토대로가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소승불교, 대승불교 상당히 이게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런 거를 알면은 이해하기가 쉽고, 그래서 그게 이제 수행심리학이라는 것이 이제 거기에 포함된 것이 수행심리학, 명상 그런 거죠. 이건 여기가 심리치료, 명상, 수행, 심신치료가 있다고. 심신치료. 심신치료는 이제 동양 그 서구 심리학에서는 죄송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다 배운 거예요. 정신학이나 심리학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 100년인가 뭐 80년인가. 거기에 사이코소마틱 디스오더라고 그런 영어로 심신, 그러니까 몸과 신체와 마음과 연관돼서 관련된 질환이라고 사이코소마틱 질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타겟을 해서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위궤양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심신 치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약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심신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동양에서도 이 불교에서도 심신 치료가 있는 거죠. 불교적인 심신 치료 방법. 그런 것이 스트레스에 관련되고, 나는 사실 그래요. 일반 내과 의사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가 있으면 나는 코로나 스트레스라고 말을 많이 써요. 그게 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낱말이지 않을까. 근데 사람마다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것이 각각 다르거든. 그냥 스트레스를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질색을 하고 짜증내고 정신이 이상하고 뭐 불을 지르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미리미리 생각해서 코로나 무슨 브루 그러면 우울증 뭐 비슷하게 뭐 코로나 우울증 그런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다 다르고 견딜만 한데 무슨 뭐 코로나 브루 영어로 해가지고 말이죠. 또 뭐 코로나 우울증 그렇게 점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경질 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 나는 그래서 코로나 스트레스 처음부터 난 코로나 스트레스 말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는 또 이상한 말을 자꾸 많이 쓰고 그래서 글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상담학이 있단 말이야. 상담. 상담은 스님이 상담, 치료. 스님이나 불교 심리 임상가가 또 따로 있어요. 라이선스, 이제 뭐 면허증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그게 이제 서양 심리학하고 불교를 동시에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아요. 특히 서양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상담을 한 것은 이제 내담자가, 그러니까 고통을 잊고 번뇌가 있고 그런 사람이 이제 스님이나 그런 이제 임상 치료사 또는 또 임상 심리학자, 이제 정신과도 이제 포함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진찰을 하고 면담을 하고 또 거기서 가이드를 주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에서는 역시 사성제, 아까도 이것도 결국은 다 마찬가지야. 사성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불교 심리학의 핵심이 사성제를 통해서 풀어주니까. 그리고 괴로움에서부터서 공사장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는 데 있어서 화두라는 말을 쓰잖아요. 화두라는 것은 결국은 선문담식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참 이제 스님이 새로 들어오는 스님한테 화두를 준다고, 이런 화두도 수천 가지 있대요. 그것도 전문 그런 이제 물음을 주면은 거기에 꼬리를 달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자꾸 이제 몸살을 아는 거야, 머릿속으로. 새로 들어온 이제 스님이 이제 도를 닦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화두를 준다고. 그러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몰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수행을 하는 그 자체 명상, 그 이제 생각을 이렇게 풀어주고 이제 무아 상태로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정신학에서 또 뭐 다음에 강의 또 나가겠습니다. 몰입이라는 것은 그 어떤 특별한 문제나 화두나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그것만 집중하고 정신통일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또 밤이나 낮이나 그러면은 해탈,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다 인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제 51강인데요. 동네내과 김상모 원장의 내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한두 사람의 심리학자 내지 거기에 추구하는 저자들을 소개를 해줬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잠깐 리뷰를 하면은 내 강의의 발달과 또 내가 경험한 바, 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일상생활에나 학적으로 자아심리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나, 나는 사실 학교에서 내과 부분을 공부를 했지만은 사실 심리학을 강의를 듣는다든가 심리학과를 뭐 졸업한 것도 아니고 좀
거리가 있기는 하는데 내가 일상생활에 필요해서 이런 심리학 개념을 습득하고 내가 살아오는 인생에 도움이 되게 이게 차차차차 이게 누적되어서 만들어낸 넷장으로 삽시다. 그런 작품인데요. 이건 사실을 지난 10년간, 10년, 20년, 30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탐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의가 큰데 내가 뭐 학적으로 심리학의 문헌을 계속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이것이 우리 사회에 또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부한 결과입니다. 이게 다른 저작품하고 다른 이유는 내 생활에서 필요해서 또 사회에서 필요하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서 중합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또는 이제 중합사고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해서 많이 발전된 상황인데요. 첫째, 내가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기준을 내가 내 자신 일상생활에 필요해서 정신적인 인생관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책이 이제 30년 전에 봤던, 먼저 내가 소개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자존감, 자부심의 심리학, 나타니엘 브랜든 박사, 이분이 이제 LA 부근에서 활동했던 초기의 심리학, 그런 것에 대해서 저술도 많이 하고 강연도 많이 하고 동시에 자존감에 대한 이제 대표자로서 또는 이제 이것을 많이 세상에 퍼뜨리고 또 실제 임상 개업을 하면서 임상 심리학 개업을 하면서 이제 이분도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돌아가신 지 한 5, 6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실물이 이제 상당히 미남입니다. 이분이. 내가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초기 작품이 뭐냐면은 이걸로 내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강의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임상 심리학 박사, 이분이 이제 매크로 심리학 박사인데요. 현재도 그렇고 지난 20, 30년 동안은 이분이 미국 심리학계, 임상 심리학계를 특히 이제 토크쇼를 많이 했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식도 많고, 또 프로그램. 급기야 이제 심리학에서, 인생 디자이너로 이제 탈바꿈하는 그런 경지에 놓여 있는 사람인데, 아직도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분이 이제 저번 강의에서도 이야기했던 오프라 윈프리 씨하고 연관관계, 그리고 토크쇼에 나와서 서로 대담하고 그런 것을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서 이 토크쇼를, 이분이 주재한 토크쇼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래서 머리에 많이 새겨지고, 이때부터서 이제 심리학에 좀 상당히 또, 그 다음 단계로 또 이제 연구를 이제 한 계기가 됐는데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래에 이게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번역이 나오는데 이 매크로 박사의 추천에 의해서 이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아니더라도 이분은 마약 중독자인데 그 마약 중독자의 그 자아 자부심을 최대화로 높임으로써 마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자아 자부심을 높임으로써 이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제 프로그램 현재 마약 중독자나 치료 중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치료해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운영하는 그분이 이제 베이어신데요. 이분이 이제 나온 책이 최고의 자. 최고의 자라는 것은 이상자. 여기서 말했던 이상자하고 현실자가 있는데 이제 제일 바람직한 최고의 자.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best self. 자. 최고로 좋은 자. 그러니까 자아도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고 탐구를 많이 하면은 상당히 높은 경지의 최고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강의가 이어가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자아 자부심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자가 발전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이제 주 목적인데요. 사실 지금 강연은 자아 자부심, 내가 이야기했던 내 땅으로 삽시다의 제일 최고비, 그러니까 최상의 지금 경지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핵심이죠. 내가 주장하는 자아 자부심 또는 자아 심리학의 최정상의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오늘이나 내일 또는 이제 강의가 앞으로 좀 몇 강의가 더 추가될 건데요. 그 강의들에는 자아 자부심의 마지막 절정적인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먼저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이 자아 자부심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있으면은 결국은 그게 이제 더 높은 경지의 최고자, 이것이 이제 도달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하튼 매크로 박사는 정말 심리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이제 학자이면서 유명한 이제 토크쇼에 그 호스트가 되는 거고, 한 지난 뭐 확실은 잘 모르겠는데 지난 미국에서 지난 한 30년 40년은 토크쇼에 계속적으로 지금도 토크쇼를 운영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단지 자아 자부심을 자아를 높이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은 이 자아를 연마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인생 가능을 어떻게 살 건가. 이분도 이제 매크로 박사도 이제 자아 자부심을 공부해 가지고 인생의 디자인을 해주는 컨설턴트, 상담자가 되어 있는 수준에 와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한국에 이제 번역을 해도 나온 게 꽤 됩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분이 그래도 제일 자세하게 핵심적으로 자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거 보여드리면은 이 자아라는 게 셀프란 말로 이제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셀프, 자, 함으로 보면 자아, 자기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매크로 박사.
이렇게 지금 근데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분이 대머리입니다. 아까 보여준 브랜드 박사는 미남인데 이 선생님은 대머리에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열정적이고 하여튼 차 자부심의 대가라고 볼 수가 있죠. 현존하는 대가.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베이어 씨가 이제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최고의 자라는 책을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다 아주 좋은 번역물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사서 보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저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자아자부심, 우리나라의 의식구조,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공부한 바탕에서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응용해 가지고 발전시키느냐. 그러니까 국민성의 좋은 점은 계속 유지를 하고 나쁜 것은 이제 자꾸 제거하고 더 이제 고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자아자부심이라는 학문을 도구로 해서 의식계, 내장운동 또는 이제 우리의 의식 수준을 높이자. 거기에 이제 종합적인 이제 궁극적인 그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아니고 내가 몸소 동서양의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점 그런 걸 파헤침으로써 범세계적인 의식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매력이 있지 않느냐. 장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경험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학교에서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 대학 심리학 교수들은 연구를 많이 하시고 외국 문물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나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자부심에 관한 한 내의 속성을 자주 이제 접하고 또 습득하고 공부를 하고 저도 사실 공부를 자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환자 진료를 떠나는 시간에는 틈틈이 이런 이제 업투데이트된 최신의 지식들을 가미해서 소위 내장으로 삽시다가 더 풍부하고 알맹이가 더 차 있는 그런 개념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크로 박사의 자아 탐구라고 제 51강을 정해놨는데요. 여기에 이제 참 자아라는 것이 이제 이분도 참 자아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자아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강의한 자아 중에서 참되고 강한 자아, 개인적인.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이야기한 자아 자부심은 일반적으로 우리 동양과 같이 집단적인 자아 자부심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가 이분들은 서양의 이제 자아 자부심은 개인적인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을 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특히 서양 선진국에서 말하는 자부심 이거는 개인적인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좋은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을 흡수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자아 자부심을 또 이해를 하고 적절히 이제 그것을 믹스를 해가지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가지고 창조력을 더 발전시키고 의식 수준을 더 높이자. 그런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박사는 이제 자기가 이해하는 참 자아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물음이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 뭐가 해야지 내가 행복하고 성공하고 저기 의미가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최선의 삶을 살고 싶은데 의미가 있고 최선의 자기 인생을 지구의 가치에 비교해서 아무 저기 손색이 없는 나 자신의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면 얼마나 큰 포부를 가지고 이런 학문을 연구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탐구해야 됩니다. 자아를 탐구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지름길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모든 학자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맥콜 박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외적인 요인하고 내적인, 그러니까 자아도 또 종류가 외적인 요인, 바깥에서 이제 자기, 남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이제 개념들을 외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기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자아 자부심. 그게 외적인 요인의 자부심. 그러니까 이제 자부심은 이제 외적인 요인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적인 요인이 이제 또 중요하거든요. 외부하고 눈치 보고 비교하고 외부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 내부에서 자아를 터득하고 깨우치고,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 말고 내적인 요인 안에서 이제 문답을 해가지고 물어보고 자기가 또 대답하고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함으로써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거. 그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선 이야기하고, 또 계속 다음 강의 시간에는 이제 그 이어서 이게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차분히 다시 또 다음 강의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